네,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비즈니스의 5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파이낸스와 핀테크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많이 사용하시나요? 아마 저는 뱅킹의 대부분이 스마트 뱅킹,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이런 유로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뱅킹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뱅킹 하나만 사용하고 있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은행들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은행을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뱅킹 앱 종류만 해도 6가지가 넘고요. 인터넷 뱅킹 종류만 해도 4가지가 넘습니다. 다 가입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많이 가입되어 있으시나요? 자, 여러분들은 한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쓰는 사람들이 매우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인구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뱅킹,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스마트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이런 파이낸스 쪽에 그리고 핀테크 쪽이라고 핀테크라 불리는 새로 나온 파이낸셜 플러스 테크의 합성인 핀테크 쪽의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이뤄가고 있고 사실 이쪽의 비즈니스가 가장 활발하거든요. 사실 돈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들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쪽의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예, 키우고 찾고도 있고요. 지원도 많습니다. 투자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하고 먼 얘기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앤 핀테크 여러분들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 금융과 핀테크의 얘기고요. 첫 번째는 인터넷 뱅킹.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건 모바일 뱅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그리고 공인인증서 이야기, 그리고 핀테크 얘기까지 여러분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요즘에 어떤 트렌드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실제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취업이라든지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도 여러분들이 조금 흥미가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 제가 이번 연도 21년도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22년도는 아직 22년도가 진행 중이어서 자료가 나오지 않고요. 21년도 소비자 평가입니다. 그래서 은행 소비자 평가고요. 좋은은행 순위 평가 결과 금융소비자연맹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좀 충격적이었어요. 원래 카카오뱅크가 2020년에는 13위였습니다. 여러분들 가로 안에가 전년 순위거든요. 원래 국민은행, KB국민이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그 부문별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순위를 보니 카카오뱅크가 1위로 올라섰다는 게 매우 충격적이었죠. 안정성 측면, 소비자성 측면, 건전성 측면, 수익성 측면에서 모든 부분의 점수를 평가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카카오뱅크가 1위였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인터넷 기반의 은행이 우리 시대를 잠식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 비즈니스의 모델이 지금 실체를 가진 비즈니스 모델보다 더 강하게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은행 봤나요? 여러분들 길 지나다니다가 카카오뱅크 은행 봤어요? 카카오뱅크 본사는 보셨겠죠. 하지만 은행은 볼 수 없어요. 완전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은행 창구가 존재하고요. 은행 창구에 응대할 은행원들, 대출계, 대부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됐어요. 지금 어때요? 카카오뱅크는 그런 게 있나요? 없단 말이죠.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런 거 없이 사람들이 다 믿는다. 여러분들 은행에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이는 게 없단 말이죠. 근데 1이에요. 무섭죠? 이게 비즈니스의 변화입니다. 이게 어떠한 비즈니스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지, 시대가 어떻게 변한 건지. 이렇게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힘들었단 말이에요. 카카오톡 없이 이런 카카오뱅크 모델이 더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죠.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이 비즈니스의 기회에 살고 있다는 걸 확연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시대인 거죠. 여러분들 자동차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요즘 타고 싶은 자동차 뭐예요? 벤츠? BMW? 요즘 여러분들은 저는 테슬라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기존의 연료기관의 자동차의 강자가 아니었어요. 연료기관 자체가 없죠. 휘발유나 디젤 엔진을 넣지 않잖아요. 뭐 LPG나. 하지만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부분에서 자동차 부분에 선두를 가고 있단 말이죠.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변화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갈 것인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서 일을 할 것인지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은행만 봐도 다르니까요. 여러분들 은행원 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은행원들 연봉 순위 보면 카카오뱅크가 1등이거든요. 1억이 넘습니다. 어떤 위치에 가야 되겠지만 평균으로 1억이 넘어요. 자, 그렇다고 쳤을 때 개발자만이에요, 사실. 개발자가 가장 높고요. 그거 외에도 높은 연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에 가고 싶냐? 회사에 가고 싶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곳에서 일하고 싶냐예요. 여러분들 카카오뱅크에서 일하고 싶어요. 만약에 은행에 전달될 생각하면 국민은행에서 일하고 싶어요. 제일은행에서 일하고 싶어요. 부산은행에서 일하고 싶어요. 물어보면 어디 가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의 대답이 지금 현실이란 것이죠. 지금 현실입니다. 그럼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세 개의 은행은 앞에서 말씀드린 카카오뱅크랑 비슷한 원류입니다. 실제가 없죠.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크의 시작들입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사용하고 있으신 분도 있죠. 얼마나 이 은행들이 강하게 됐냐면 카카오뱅크가 삼성의 연봉을 제쳤어요. 개발자 뽑을 때. 삼성의 연봉을 넘었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 삼성은 엄청 큰 기업이잖아요. 전 세계 기업이잖아요. 근데 2022년 3월 28일의 기사를 보면 삼성의 연봉을 카카오가 제쳤다는 거예요. 자, 이만큼 연봉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비즈니스의 크기가 매우 크다라는 것이죠. 이 비즈니스 모델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인력 유출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서 일하고 싶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아까 세 가지 인터넷 뱅킹 중에 세 번째 토스뱅크죠.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매일 혁신적인 방식의 이런 서비스를 많이 실행하고 있어요. 연 2% 이자라든지 이자를 매일 받기라는 이런 서비스를 실행해서
지금은 뭐 7조 정도 모았다고 하죠. 기존의 은행에서도, 기존 은행은 여러분들이 이자를 줄 때 뭐 은행이 그 예금이 끝난 시기에 받거나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시기에 줬단 말이에요. 토스뱅크는 어때요? 그걸 1알로 준 거예요. 일자로 준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있게. 근데 은행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훨씬 더 이득이죠. 왜 은행의 이득이냐? 뭐 계약의 형태, 은행 계약의 형태에 따르게 다르겠지만 단리냐 복리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자라는 개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준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걸 한 번이라도 더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어제보다는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의 금액도 어제보다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혜택을 줬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비즈니스예요. 7조가 뭐였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시중의 은행들은 이걸 할 수 있냐?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떤 은행을 쓰실 건가요? 이게 비즈니스 모델의 변곡점이거든.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봅시다. 과연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이 변했는지, 이게 어떤 형식으로 변했는지를 알아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알아볼 것은 인터넷 뱅킹부터 알아볼 거예요.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킹은 크게는 4단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금융기관 내 온라인 단계. 금융기관끼리 온라인 구축해가지고 급여 계산하거나 뭐 CD기, ATM기 도입되면서 처리 자동화시키는 거죠. 그게 60년도에서 1960년도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이런 작업들을 모든 은행에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시는 CD기, ATM기들 있잖아요. 그때 60년대, 80년대 세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지나고 나서 8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금융기관끼리도 연락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0년도에서 80년대는 그런 사기가 많았어요. 어떤 사기냐? 이 은행에서 대출 받고 다른 은행 가서 바로 대출 받아버리면 이 사람이 이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는 정보가 안 뜨기 때문에 막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더 대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금융기관 간의 그리고 고객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더 강화했다는 게 80년도에서 90년대 말입니다. 그래서 홈뱅킹이라든지 ARS 뱅킹하거나 CD기, ATM기들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전자자금이라든지 온라인 증권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겼고요. 요때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확산됐어요. 그리고 3단계가 200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인터넷 뱅킹, 온라인 트레이딩, 전자화폐, 2000년대 후반이 돼서야 2000년대가 돼서야 모바일 뱅킹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기존에는 은행들이 다 줄였는데 이때는 금융 정보들 있잖아요. 금융 정보, 지급 결제 정보. 여러분들 ISP 결제 뭐 이런 거 보셨죠? 인터넷에 결제할 때 요때 나왔습니다. 전자정보를 상호적으로 연계시켜주는 금융 EDI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래 결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용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결제해서 바로 되는 거 아니야 싶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돈을 낼 수 있는 유효한 사람이다라는 게 인정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ISP라 공동인증서나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돈 낼 능력 있어 라는 그 정보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 정보를 보내면 오케이 그러면 결제해줘 이렇게 해서 바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중간 거래자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의 지급 결제에 대한 중간 거래자들이 생기게 된 게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이후부터는 스마트 뱅킹 단계예요. 2012년도 이후부터 우리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디바이스가 많이 생기니까 이 통신회사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선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제공됐다는 거죠. 이때
은행들이 우후죽순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후죽순 만들었어요. 지금도 많죠. 스마트뱅크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핸드폰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뱅킹이 발전됐어요. 좀 다르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다를 거예요. 이게 60년대부터 1960년대부터 해갖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20년대, 21년대, 2020년대 거의 7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뭐까지 나왔다? 인터넷 뱅킹, 뱅크까지 나왔다. 인터넷 뱅크. 현실이 CD기, ATM기 이런 게 없는 인터넷 뱅킹이 나왔다는 거죠. 인터넷 뱅크, 은행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상황이 발전된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뱅킹은 여러분들이 고객이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만 있으면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해가지고 기업은행이면 기업은행 홈페이지, 부산은행이면 부산은행 홈페이지 접속해가지고 금융 업무 처리할 수 있는 게 인터넷 뱅킹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최근에 도입된 금융 접속 매체이기 때문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비용 절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은행 와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예금 깨주세요 예금 들어주세요 이런 것들 하려면은 사람들을 과연 상대해야 되고 그만큼의 서비스 시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서비스 시간 자체가 뭐라고요? 돈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공간이란 것도 돈을 마련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근처에서 은행을 찾을 수 있도록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은행이 있어야 되니까 부산역 지점, 서울역 지점, 부산대 지점, 동의대 지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지점 하나당의 공간 비용, 사람 비용 생각하면 비용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찾아오기에 시간이나 공간적 부분들의 비용을 줄이려면 인터넷 뱅킹으로 인해서 그런 업무들을 찾아오지 않고도 할 수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인터넷 뱅킹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채널 은행 가면 딱 할 것만 하고 오잖아요. 것만 하고. 내가 궁금하고 급하고 해야 될 것만. 그러니까 비즈니스적 시각에서는 우리 채널에서 팔아야 될 것도 많은데 은행에서 팔아야 될 거 많잖아요. 보험도 팔고요. 예금도 팔고요. 정기예금도 파는데 내가 정기예금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바로바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채널에서 광고도 하고 보이게 잘 보이게 해가지고 사람도 모으고 새로운 수익도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적으로는 훨씬 더 양과 질이 진화된 거죠. 발전된 거고요. 그렇게 서비스 양과 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꼭 이거 은행 안 가도 처리되네. 새로운 예금 모델, 예금 더 생겼다. 더 보기 쉬우니까 수익 구조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사실 비즈니스는 파이프라인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내가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많아져야 비즈니스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벌 수 있는 수단이 하나다. 그러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월급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벌 수 있는 수단이 두 개다. 그럼 두 개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보시면 인터넷 뱅킹은 은행 측에서는 매우 혁신적인 변화였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이 인터넷 뱅킹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좋으려면 많은 고객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계좌도 많아야 되고 점포도 많아야 되고 거래량도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들도 불편하고 사람 많으면 불편하잖아요. 창구도 혼자 파니까 생산성도 많이 높아지지 않단 말이에요. 많은 금액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업무 표준화해야 되고 자동화해야 되고 창구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은행을 갖다 둬야 되겠다? 인터넷에 은행을 갖다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계좌도 관리하고요. 자금도 이체하고요.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것도 결제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고지도 하고 대출도 하고 펀뱅킹 서비스도 하고 많습니다. 전자화폐도 하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결국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잡한 창고에 가서 이거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은행의 입장에서도 좋고 고객의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까요?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은행들, 뭐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로그인과 인증센터가 메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 외에 여러 가지 계좌 조회라든지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UI에 표현되어 있고, 그거 외에 자기들이 광고하고 싶은 것들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넷 뱅킹은 정말 좋죠. 고객 오지 않고도 되니까 지점을 뭐 설치해야 되거나 운영 경비가 절약돼서 더 좋게 광고도 할 수 있고요. 소비자한테 정보 제공도 더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해외 점포도 다 없어도 여러분들 전 세계 해외망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은행은 몇 시에 닫아요? 4시면 닫아요. 4시면 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은 몇 시간 해요? 24시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12시에서 12시 반 정도는 뭐 은행 서비스 점검 시간에서 안 된다고 치지만 실제로 24시간 되잖아요. 거기다가 은행의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돈을 언제 빼고 언제 들어가는지가 데이터화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용도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획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세분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 12시에 돈을 많이 쓰는 친구다. 그럼 12시에 푸시 알람 보내는 거예요. 관련된 제품으로. 그럼 훨씬 더 살 확률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넷 뱅킹이 생겨나게 되면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좋고요. 고객의 입장에서도 매우 좋다는 거죠. 하지만 다 좋은 점만 있는 거 아니겠죠? 원래 모든 비즈니스에는 장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개인정보 관리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관리 문제는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정보 해킹됐습니다. 뭐 수십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경험상 보상을 받으신 분은 거의 없겠지만 실제로 개인정보 관리 문제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그 피싱 사이트라든지 은행 사이트를 교묘하게만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해킹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터넷 뱅킹이 없었을 시기에는 그런 해킹이 리스크가 아니었거든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보안 이슈라든지 개인정보를 관리를 막 우리가 뚫려가지고 인터넷에서 확인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는데 이제 인터넷 뱅킹에 대한 그 고객군이 늘어나고 거래되는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해지게 되는 거고 관리를 더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은행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은행이 우리가 시중 18개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8개 우리가 은행 가실 때 대부분 은행을 처음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서 신뢰도라든지 뭐 내 돈을 못 받는다 생각하시면 그 은행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힘들죠. 힘들다는 거죠. 어떠한 특별한 이유 아니고서는 그 은행에 가기 힘들어요. 은행의 서비스가 매우 바꾸기 힘든 서비스인데 요즘 인터넷 뱅킹이라는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좀 많이 바뀐 측면도 있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리스크들이 느껴지지 않아야 선택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새로운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은행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들었던 이 영업 비용, 뭐 설치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보안 비용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가 바뀜에 따라 이런 새로운 형태들의 비용들도 추가될 수 있지만 새로운 형태들의 수익 부분의 비용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은행 가면
그렇게 많이 뭘 깔아라고 하는 거예요. 안티바이러스 툴, 뭐 키보드 보안, PC 방화벽, PC 키보드 암호화, 인증서 이런 것들을 엄청 깔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깔고 나면 컴퓨터 느려지죠. 그만큼 보안의 중요성이 커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인터넷 뱅킹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시간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모바일 뱅킹, 공인인증서, 핀테크 얘기까지 조금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